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월요일장 마감하고 나면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더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잘 버텼다고 해도 이 흐름이 내일까지 이어질까? 이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기대보다 답답했다면 또 삼성전자만 느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시장은 더 그렇습니다. 장중에는 삼성전자 주가를 봐야 하고, 장 끝나고 나면 외국인 수급을 봐야 하고, 저녁에는 미국 선물과 유가, 환율을 봐야 하고, 밤이 되면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봐야 하잖아요. 삼성전자 하나 들고 있는데 확인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시선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만 놓고 보면 안 됩니다. 물론 HBM은 중요합니다. AI 서버에서 HBM은 이제 그냥 메모리 하나가 아닙니다. 엔비디아 GPU 옆에 붙고 AI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하고 데이터 센터 성능과 전력 효율까지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HBM을 매일 확인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만 놓고 보면 오히려 진짜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중요한 건 HBM만이 아닙니다. HBM4E가 있고, 발열을 잡는 HPB 기술이 있고, 파운드리 베이스 다이가 있고, 첨단 패키징이 있고, 로직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흐름까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 HBM에서 이겼냐 졌냐 이렇게만 보면 너무 좁습니다.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가 AI 메모리 하나를 팔 수 있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 전체 판 안에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 핵심은 이겁니다. 삼성전자 HBM만 보는 순간 놓칩니다. AI 반도체 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장을 지나온 뒤 우리가 봐야 할 건 하루 등락보다 시장이 어떤 재료를 받아들이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강했든 생각보다 답답했든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돈이 어디로 붙고 있느냐예요. 반도체 대형주에 돈이 들어오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는지, 장비주와 후공정, 패키징 쪽으로 돈이 퍼지는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 빨갛게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고요. 반대로 하루 파랗게 끝났다고 해서 큰 그림이 꺾인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하루 방향을 맞추는 구간이 아니라 AI 반도체 판 안에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장마감 이후에는 오늘 종가 하나만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 오늘 밤 미국장과 내일 외국인 수급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엔비디아,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흐름이 중요합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힘을 내면 국내 반도체 대형주에도 심리가 붙을 수 있고요. 반대로 미국 기술주가 흔들리면 삼성전자가 좋은 재료를 갖고 있어도 단기적으로는 쉬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주가는 늘 같은 날 바로 만나지는 않거든요. 세계 경제 쪽도 같이 봐야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유가와 중동 이슈는 굉장히 큰 변수였습니다. 중동 긴장이 커지면 유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 부담이 커지고, 물가 부담이 커지면 금리 부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기술주와 반도체주는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AI 반도체주가 아무리 좋아도 금리와 유가가 동시에 시장을 누르면 주가는 마음처럼 못 갈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유가가 안정되고 위험자산 분위기가 살아나면 반도체 대형주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자금이 보는 종목입니다. 한국 안에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유가, 달러, 금리, 미국 기술주, AI 반도체 수요가 한꺼번에 삼성전자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는 오늘 한국장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밤 미국장이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반도체주가 강하게 이어지는지, 엔비디아가 버티는지, 마이크론 기대감이 살아있는지, 미국 금리 부담이 다시 커지는지, 이게 내일 삼성전자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삼성전자를 보실 때는 오늘 올랐다 내렸다 보다 오늘 밤 글로벌 돈이 AI 반도체를 계속 보느냐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마이크론도 중요합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 심리에 바로 연결되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메모리 사이클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론 실적과 전망이 강하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아직 강하구나. HBM뿐 아니라 D램 가격도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메모리 회사들의 이익 체력이 더 커질 수 있겠구나. 이 분위기가 생기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같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론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향후 전망을 조심스럽게 말하면 AI 메모리 랠리가 잠깐 쉬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저녁 삼성전자를 보면서 국내 뉴스만 보면 부족합니다. 마이크론, 엔비디아, 미국 반도체 지수, 유가, 연준, 환율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종목이긴 하지만 주가를 움직이는 돈은 글로벌 돈입니다. 그 글로벌 돈이 AI 메모리와 반도체 대형주를 계속 사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자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2단 HBM4E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16GBps까지 확장 가능한 속도, 단일 스택 기준 48GB 용량, 초당 3.6TB 대역폭을 내세웠습니다. 이 숫자들만 봐도 삼성전자가 다시 HBM 전쟁에 들어오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더 강조하고 싶은 건 팩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HBM4E가 메모리만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성의 D램 공정이 들어가고 삼성 파운드리의 베이스 다이가 들어가고 설계 최적화와 패키징 구조까지 같이 붙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HBM4E는 그냥 삼성전자가 메모리 하나 더 만들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메모리, 로직, 파운드리, 패키징이 한 제품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강한 건 맞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가진 회사가 아닙니다. 파운드리도 있고, 로직 설계도 있고, 첨단 패키징도 있고, AI 기기와 데이터 센터 흐름까지 연결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HBM만 보면 삼성전자가 늦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 반도체 전체 판을 보면 삼성전자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AI 반도체 시대에는 칩 하나만 잘 만들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반도체를 볼 때 D램 가격, 낸드 가격, 공정 미세화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구조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GPU가 있고 HBM이 있고 베이스 다이가 있고 인터포저가 있고 첨단 패키징이 있고 냉각과 전력 관리가 있고 서버 안에서 전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맞아야 진짜 성능이 나옵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데이터 이동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데이터를 빠르게 옮기려면 HBM이 필요하고 HBM이 GPU와 잘 붙으려면 패키징이 필요하고 속도가 올라갈수록 발열과 전력 문제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AI 반도체 전쟁은 누가 메모리를 잘 만드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메모리와 로직을 잘 연결하느냐, 누가 열을 잘 빼느냐, 누가 전력 효율을 잡느냐, 누가 고객사가 원하는 구조를 통째로 제안할 수 있느냐, 이 싸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HBM만 보면 놓친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HPB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HPB는 히트 패스 블록입니다. 쉽게 말하면 HBM 안에서 생기는 열을 더 효율적으로 빼내기 위한 기술 방향입니다. AI 반도체는 전력을 많이 먹고 열도 많이 납니다. 특히 HBM과 GPU가 가까이 붙을수록 데이터는 빨라지지만 열 문제는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버 하나가 잠깐 돌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 센터에서는 AI 연산이 장시간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메모리가 뜨거워지고 성능이 떨어지고 안정성이 흔들리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HBM 전쟁은 속도 전쟁이면서 동시에 발열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력 전쟁입니다. 삼성전자가 HPB를 HBM4E 기반으로 검증하고 향후 HBM5부터 적용할 계획을 말하는 건 바로 이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시장은 HBM4
HBM4E 샘플을 보지만 삼성전자는 그 다음 세대의 열 관리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HBM이 더 높게 쌓이고 속도가 더 빨라지고 전력 밀도가 더 높아질수록 발열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열을 잡는 회사가 다음 AI 메모리 시장에서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답답해하시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기술은 많은데 왜 주가는 바로 안 가냐? 왜 시장은 SK 하이닉스만 더 좋게 보냐? 왜 삼성전자는 늘 확인을 기다려야 하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는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고 장기적으로는 판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HBM 하나만 보면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회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전체로 보면 삼성전자는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로직 베이스 다이, 첨단 패키징, 열 관리, AI 기기, 데이터 센터용 저장 장치, 이걸 모두 연결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연결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고객사 신뢰를 얻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고객사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 양산 안정성을 보여줘야 하고 전력 효율과 발열을 잡아야 하고 실제 납품으로 숫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는 분명히 큽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높게 평가받으려면 HBM 하나의 승패보다 AI 반도체 종합 솔루션 회사로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장을 지나온 뒤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해석이 넓어지고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를 단순히 HBM에서 늦은 회사로만 보느냐, 아니면 HBM4E, HPB,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같이 가진 회사로 다시 보느냐, 이 차이가 큽니다. 시장 해석이 좁으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반응이 짧습니다. 샘플은 알겠는데 실제 납품은, 스펙은 알겠는데 엔비디아 검증은, 기술은 알겠는데 수급은, 이렇게 의심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해석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가 HBM만 하는 게 아니구나.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같이 묶을 수 있구나. AI 반도체 전체판에서 다시 기회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 삼성전자에 붙는 기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 해석이 바뀌는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삼성전자를 보실 때는 오늘 종가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밤 미국장과 내일 외국인 수급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파운드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E에는 삼성 파운드리의 베이스 다이가 들어갑니다. 이게 그냥 기술 설명처럼 보일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HBM도 이제 메모리만으로 끝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이스 다이는 HBM이 GPU와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로직 설계와 공정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회사이면서 동시에 파운드리를 가진 회사입니다. 이 조합이 제대로 살아나면 삼성전자는 HBM을 통해 파운드리 경쟁력까지 같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파운드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TSMC와의 격차도 있고 고객사 신뢰도 더 쌓아야 하고 2나노 수율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HBM4E에서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결합을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AI 반도체 시대에는 메모리와 로직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서 삼성전자가 두 영역을 모두 가진 회사라는 점은 분명히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첨단 패키징도 마찬가지입니다. HBM은 쌓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쌓은 메모리를 GPU나 AI 가속기와 제대로 연결하려면 패키징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후공정을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는 투자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AI 반도체 시대에는 후공정과 패키징이 전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성능을 결정하는데 패키징이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빨리 오가야 하고 신호 손실을 줄여야 하고 열을 빼야 하고 여러 칩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4E, HPB, 첨단 패키징을 같이 이야기한다는 건 이제 AI 반도체를 통째로 보겠다는 의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판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HBM 하나를 잘하느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HBM을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시키고 어떻게 고객사 칩과 연결해서 최종 AI 서버 성능으로 바꾸느냐의 싸움으로 커지는 겁니다. 삼성전자에게는 이게 기회입니다. 메모리만 보면 뒤처져 보일 수 있는 구간에서도 패키징과 파운드리까지 같이 보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월요일장을 지나온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단기 수급입니다. 좋은 뉴스가 있어도 외국인이 안 사면 힘이 약합니다. 거래대금이 안 붙으면 상승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반도체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지 않으면 뉴스가 하루짜리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세 가지를 꼭 복기해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샀는지, 거래대금이 살아있었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로 돈이 퍼졌는지, 삼성전자가 강했는데 SK하이닉스도 같이 강하고 장비주와 후공정, 패키징 쪽까지 돈이 퍼졌다면 그건 시장이 AI 반도체판을 크게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잠깐 반응하고 거래대금이 약했다면 아직은 확인이 더 필요한 겁니다. 주식은 좋은 이야기만으로 오래 못 갑니다. 좋은 이야기에 돈이 붙어야 갑니다. 오늘 주주분들이 봐야 할 건 삼성전자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 스토리에 돈이 붙는지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어떻게 볼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한국 대표주라서만 사지 않습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봅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강합니다. 마이크론도 AI 메모리 수요를 타고 있습니다. TSMC는 파운드리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생태계의 중심입니다. 이런 글로벌 판 안에서 삼성전자는 어떤 카드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종합 반도체 역량입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로직 패키징, AI 기기, 데이터 센터 저장 장치까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실제 고객사 신뢰로 이어지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메모리 사이클을 타는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종합 공급망의 핵심 회사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확인해야 합니다. HBM4E가 고객사 검증을 통과하는지, 양산 일정이 맞는지, 발열과 전력 효율이 실제로 인정받는지, 파운드리 고객사가 늘어나는지, 외국인이 실제 매수로 반응하는지 봐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크게 보기 시작한다면 그 이유는 HBM 하나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AI 반도체판 전체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커진다고 보기 때문일 겁니다. 보유자분들은 오늘 이 흐름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만 승부를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HBM4E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HBM4E 안에는 D램 공정, 파운드리 베이스 타이, 전력 효율, 발열 개선, 패키징 구조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HPB 같은 열 관리 기술까지 다음 세대 HBM 경쟁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HBM 따라가는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전체 구조를 다시 짜려는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고객사 검증, 양산 안정성, 납품, 실적이 따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삼성전자에 대한 해석이 넓어지는 구간입니다. HBM만 보는 순간 놓칩니다. 삼성전자의 진짜 반격 포인트는 HBM, 파운드리, 패키징, 열관리, AI 서버 수요가 한꺼번에 연결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차분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 주제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따라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산업과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특히 반도체주는 기대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가 좋고 분위기가 좋고 주가가 빨갛게 떠 있으면 마음이 급해지죠. 그런데 그럴수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면 외국인이 같이 사는지 보셔야 합니다. 거래대금이 붙는지 봐야 하고요. 반도체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눌린다면 그게 기대가 꺾인 건지 아니면 시장 전체 부담 때문에 잠깐 쉬는 건지 구분해야 합니다. AI 반도체판이 커지는 건 분명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중간중간 흔들립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큰 그림을 믿고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이해하는
이해한 뒤 자리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진짜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HBM4E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HPB 발열 기술, 파운드리 베이스 다이, 첨단 패키징, AI 서버 수요, 글로벌 메모리 사이클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대에는 칩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메모리와 로직을 연결하고 열을 빼고 전력을 줄이고 패키징을 최적화하고 고객사가 원하는 전체 솔루션을 제안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크게 평가받으려면 HBM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가진 여러 조각이 하나로 맞물리기 시작하면 이 회사의 그림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장이 끝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하루 등락이 아니라 그 가능성에 돈이 붙고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는 삼성전자 하나만 따로 보면 판단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HBM4E가 나오면 SK하이닉스와 비교해야 하고 마이크론 실적도 봐야 하고 엔비디아와 AI 서버 수요도 봐야 합니다. HPB와 패키징을 보면 후공정과 장비주를 봐야 하고 파운드리 베이스 다이를 보면 투나노와 고객사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유가, 환율, 연준, 외국인 수급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도 종목 하나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보는 지도처럼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HBM으로 갈지, 파운드리로 갈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갈지, 장비주로 갈지, 전력 인프라로 갈지 큰 그림을 펼쳐놓고 보자는 거예요. 자료 안에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담아뒀습니다. 실명 관찰 종목 41개도 무조건 사라는 종목표가 아닙니다. 시장이 어느 길목으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보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오늘 이야기만 봐도 왜 이 7개 섹터를 같이 봐야 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HBM이 커지면 메모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파운드리와 패키징, 장비와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타점 기준 4개도 넣어뒀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흐름이 살아있는지, 눌림이 건강한지, 이미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매매전 체크 10가지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HBM이라는 단어에만 흥분하는 건 아닌지, AI 반도체 전체판을 보고 있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있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건 아닌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 정도만 체크해도 좋은 뉴스에 마음이 먼저 달려가는 걸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이걸 다 챙기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4E, HPB,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마이크론 실적, 엔비디아, 미국 반도체주, 유가, 환율, 연준,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혼자 다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시장 체크 포인트, 매매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장중 수급 흐름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공간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시장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포인트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월요일장이 끝난 지금 삼성전자를 HBM만 보고 판단하면 판이 너무 작아집니다. 물론 HBM은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 AI 반도체 시장은 HBM 하나로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HBM4E, 발열을 잡는 HPB, 파운드리 베이스 다이, 첨단 패키징, 전력 효율, AI 서버 수요가 한꺼번에 연결되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크게 평가받으려면 이 조각들이 하나로 맞아야 합니다. 고객사 검증이 필요하고 양산 안정성이 필요하고 외국인 수급도 따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HBM 하나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전체 판 안에서 다시 자기 자리를 찾으려는 회사로 봐야 합니다. 오늘 밤 미국장과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 그리고 내일 외국인 수급이 이 흐름을 한 번 더 확인해 줄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삼성전자의 HBM4E와 HPB 기술이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장비주, 전력 인프라 쪽으로 어떤 돈의 길목을 만들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